17조 가정법. 우선 조건문, 시제일치 예외에서 배웠던 if가 현재 혹은 현재 완료의 형태일 때 미래를 의미할 수 있다. 그래서 주절에는 명령문이 나올 수도 있고 미래를 의미하는 can 더하기 원형, will 더하기 원형 이런 게 나올 수 있음. 이걸 조건문이라 하는데 조건문은 그냥 단순히 조건문일 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비가 오면 빨래가 잘 안 말라. 그렇지. 비가 오면 빨래가 잘 안 마르죠. 비가 오면 허리가 쑤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벌써 우리 아직 젊으니까 비가 오면 빨래가 잘 안 말라. 이렇게. 비가 안 오면 모르죠. 가정법이라는 말을 할 텐데 여기서 이 가정이라는 말이 영문법에서 말하는 가정법은 조금 단순히 가정하고는 좀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영문법에서 말하는 가정법은 사실과 다른 조건을 내세울 때, 실제 상황과 다른 조건을 내세울 때 가정법이라는 말을 씁니다. 비가 오면 안 되는 거야? 비가 오면 빨래가 잘 안 말라. 그 비가 오면이라는 건 그냥 단순 조건일 뿐이고 사실과 다른 조건을 내세운다? 예를 들면 제가 이런 말 할 수 있죠. 와, 내가 여자면 매일 미니스커트만 입고 다닐 거야. 여자가 아니잖아? 그런 조건을 만들 때에 사실과 다른 걸 만들 때 가정이라는 말을 쓴다고요. 영문법에서 정의하는 가정은 그 가정이에요. 가정법에서 말하는 이 가정법은. 근데 이 사실과 다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말할 때마다 사실은 내가 남자인데 내가 여자라면 사실은 아닌데를 붙이면 너무 힘들잖아? 그래서 가정법은 어떻게 만드냐? 되게 단순해요. 주어가 동사라면 이렇게 형태가 들어갈 거 아니야? if 다음에. 그때 주어, 동사 쓰고 실제 상황보다 한 시제 앞선 모양의 형태를 잡아주면 돼요. 실제 상황. 만약에 실제 상황이 현재라면 그거를 사실은 아닌데 라는 말을 넣기 위해서 현재보다 빠른 모양의 동사를 쓴다는 거지. 이때 과거 동사를 써주면 되고 비동사는 were로 통일합니다. 물론 회화체에서는 was를 쓰기도 하는데 문법에서는 그러면 if I were a woman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지. 내가 여자라면 그러면 그 말만 듣고도 이 말은 분명히 남자가 뱉은 말이구나 라고 알아들어야 되는 거지. 그러면 과거 사실의 다른 내용을 가정을 할 수도 있죠. 흔히 학생들 하는 말, 내가 수능만 잘 봤어도 서울대 갈 수 있었는데 수능을 못 봐서 서울대를 못 갔. 그렇지? 맞아요. 저도 과만 있었으면 서울대 가려고 그랬는데 과가 없어서 서울대를 안 갔어요. 옛날 이야기겠지? 대학 간 게 벌써 몇 년 전 이야기인데. 그러면 과거 사실이니까 원래 기본 틀의 동사는 과거였을 건데 사실은 아닌데 라면 이 말을 해주기 위해서 과거보다 더 빠른 형태의 모양을 잡아주자는 이야기지. 그럼 원래 과거에서 한 단계 더 옛날로 가면 if 뒤에 따라붙는 동사는 had pp가 되겠죠. 이해하셨나요? 요렇게. 그래서 if 절의 동사를 잘 생각해 보면 여기 화면 보시면 여기 첫째 if 절의 동사가 미래 모양은 아니라야 돼. 왜? 현재만으로도 충분히 미래를 나타내니까. 그리고 현재나 현재 완료를 쓰면 단순 조건인데 한 단계 옛날 시제로 가면 어허이 사실이 아니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죠. 그래서 요 왼쪽 부분 만드는 방법을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돼요. 되셨나요? 그리고 주절을 생각합시다. 왜냐하면 왼쪽에 있는 if의 현재가 과거가 과거 완료로 모양을 한 단계 옮겨왔으니까 이쪽도 한 단계 옮겨와야겠지? can 더하기 동사 원형이었다면 조동사만 하나 살짝 바꿔주면 되지 않을까요? could 더하기 동사 원형, would 더하기 동사 원형 이렇게. 그래서 조동사의 과거형. 사실이 아닐 때는 일단 조동사가 과거부터 깔리는구나. 그러면 조동사의 과거형 더하기 동사 원형이 지금 뭐일 텐데 사실은 안 하지만 이 말이겠지. 야, 여친 있으면 맨날 업고 다닐 텐데 뒤집어서 여친이 없으니까 편하고 좋네. 이런 말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옛날에 그랬었더라면 옛날에 그랬을 텐데 옛날 이야기는 일단 조동사의 과거형을 하나 깔아놓긴 해야 돼요. 여기서 살짝 집중. 조동사 뒤니까 동사 원형이 와야 하죠. 근데 이미 동사 원형은 우리가 위에다가 써먹었단 말이지. 밑에는 동사 원형의 형태는 잡긴 해야 되는데 의미상 시제가 빠름을 나타내야 돼. 요때 만들어 쓰는 게 have 더하기 pp 형태고 이 have 더하기 pp를 문법 책에서는 뭐 완료형 이렇게 쓰는 것 같아요. have 더하기 pp 현재 완료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러면 이걸 뭐라고 쉽게 이해하면 되냐면 동사 원형인데 시제가 빠른 척 하고 있는 거야. 그래? 원래 우리가 동사 원형을 요렇게 놔둬 봅시다. 빨간 게 동사 원형? 그러면 빨간 동사 원형 앞에다가 to 동사 원형 붙이면 to 부정사가 되네? 그러면 파란색 have pp 앞에다가 to를 쓰면 시제 빠른 to 부정사예요. 빨간색 동사 원형 뒤에다가 ing를 붙이면 동명사 내지는 현재 분사라고 하잖아. 그러면 having pp를 만들어서 쓰면 됐죠? 어떻게? ing 더하기 pp. 너 왜 우니? having pp는 시제 빠른 동명사 내지는 시제 빠른 ing가 된다는 거지.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have 더하기 pp가 들어가는 거야. 그랬었을 텐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왼쪽 내려가는 거 잘 이해했죠? 오른쪽도 내려가는 거 잘 이해했단 말이지. 그렇게 세로로 내려가는 걸 외워야 됩니다. 만약 뭐뭐라면 옛날에 그랬었더라면 지금 뭐뭐 할 텐데 옛날에 그랬었을 텐데 이렇게 이 조각조각을 따로따로 외우고 있으면 4개로 외우고 있으면 좋겠죠. 그러다 보면 이 혼합가정법을 따로 외우지 않고 직접 만들어 쓸 수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조건은 옛날 걸 가져와. 그리고 주절을 지금 이야기를 할 수도 있잖아. 아, 내가 어제 일찍 잤으면 지금 이렇게 피곤하진 않을 텐데. 그렇죠. 내가 어렸을 때 우유만 좀 더 먹었어도 키가 180은 훌쩍 넘을 텐데. 엄마가 가끔 그러지 않아요? 내가 니네 아버지만 안 만나서 이러고 안 살아. 아버지를 만난 건 옛날 이야기. 그러다가 투덜대는 건 지금 상황. 그게 혼합가정법이라고. 센스 없이 이거를 한 줄 한 줄 또 외우고 있으면 외울 것만 많아지고 왼쪽에 if절 3개가 어떻게 변형되어 갔는지 그리고 오른쪽 주절 3개가 어떻게 변형되어 갔는지 외우시면 혼합가정법은 응용할 수 있어요. 근데 시험에 너무 어려울까봐 now라고 뒤에다가 살짝 보여주기도 합니다. 지금쯤 뭐뭐일 텐데. 그렇죠. 1학년 때 토익 시작했으면 지금 900 넘을 텐데. 시작이 늦었으니 괜찮아 이러면서. 가정법 미래라는 게 있는데 가정법 미래 형태는 if 더하기 주어 더하기 should에다가 원형을 붙이거나 아니면 were 뒤에다가 to 원형을 붙입니다. to가 있냐 없냐에 따라 살짝 모양이 다르지? 해석은 그냥 뭐뭐라면 하면 되는데 이거를 어떤 교재에서는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실현 불가능할 때 쓴다라는 말을 써놓은 되게 유명한 책이 있어요. 책은 유명한데 저는 그 책 말고는 그 멘트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쉽게 갑시다. 가정법 미래는 이 2개를 그냥 퉁쳐서 쓰려고. 퉁쳐서. 그래? 무슨 말이지? 좋아. 오늘은 노인정에 가서 노인정이라고 하는 거 맞나? 어르신들 모여 있는 곳? 경로당? 암튼 갔어. 할아버지들 몇몇 분이 이렇게 TV를 보면서
하시는 말씀. 아이고, 내가 대통령이면 저것들 다 그냥 잡아가지고 확, 할아버지 대통령 아니시죠? 그러면 그 할아버지는 가정법으로 말씀하셔야겠네. 그렇죠? 거꾸로 대선을 얼마나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TV에 여러 후보들이 나와서 내가 대통령 되면 어쩌고 저쩌고 할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조건문을 써야겠네. 떨어지려고 나온 거 아니잖아. 그렇죠?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그러는 거지. 나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되나? 어? 아니, 내가 꼭 가정법 과거로 말해야 되냐고. 같이 늙어가는 처지에 이러면서 그래. 그거 구분하기 귀찮겠다. 예를 들면 제가 남자니까 우리 반 남학생들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집에 놀러 오면 내가 라면을 끓여주지. 남자니까 올 수 있거든. 그러면 조건문을 말하면 되죠. 근데 여학생한테 이 말을 하려면 여학생이 우리 집에 왜 와? 근데 그 말을 하긴 해야겠어. 어차피 예문이니까 할 거면 가정법으로 써. 너무 힘들지 않아요? 그래서 나온 게 이거라고요. 그냥 대충 살아라 좀 이렇게 편하게 살려고 이런 의도로 쓰는 거지. 이거를 너무 실현 가능성이 있네 없네 그 멘트는 버리세요. 그 책이 너무 유명한 책이라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책 제목은 말 안 하지만. 자, 그러면 제가 단순 조건문과 가정법 과거를 넘나들겠다 그랬잖아? 그러면 주절에는 여기 있는 게 이대로 다 오면 안 되나? 첫째, 명령문 올 수 있겠지? 맞죠? 둘째, 조동사 더하기 동사 원형 오면 되지? 조동사 더하기 동사 원형? 셋째, 조동사의 과거형 더하기 동사 원형 오면 되지? 조동사의 과거형 더하기 동사 원형. 맞네. 세 가지 다 오네. 이해하셨습니까? 그렇다. 시험은 쉬워요. 그냥 좌우 살펴가면서 짝만 맞춰주면 됩니다. 1. 가정법 과거. If I blank his phone number, I could call him. if절에 빵꾸가 뚫렸으니까 주절의 동사를 먼저 보면 되겠죠. 조동사의 과거형 더하기 동사 원형이니까 조동사가 과거형이라는 말은 if절의 현재가 아니라는 이야기겠지? 투부정사가 왜 나오니 갑자기? will 더하기 원형은 뭐 하는 짓이지? if절의 will 금지. 정답은 이렇게 쓰면 되겠죠. 2번 If I were in London. 내가 런던이라면 if절의 동사가 과거니까 주절에는 조동사의 과거형부터 깔아놓고 됐죠? 동사 원형을 살짝 얹어주면 되죠. 내가 런던이라면 영어를 더 잘 배울 텐데 얘는 런던이 아니죠 지금? 근데 얘는 어디 가도 영어 못 배울 놈이에요. 이런 핑계를 대고 있어. 3번 If the company were larger. 회사가 더 크다면 it 조동사의 과거형 깔고 들어가자. will은 속어. would be, would have pp. 답은 would be able to adapt. 더 빨리 변할 수 있을 텐데.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 4번 if Mr. Kim blank a car. 주절. 조동사의 과거형 더하기 원형. 그러면 if절에는 과거형 동사였겠지. ing가 왜 나왔지 갑자기? 그냥 had가 답이겠죠. 이 사람이 차가 있다면 그녀를 픽업하러 갈 텐데 거꾸로 차가 없어서 지금 못 가요. 이렇게. 가정법 과거 완료. 옛날에 그랬더라면 그때 그랬을 텐데 if blank money he 주절 could have bought 샀을 텐데 안 샀다는 이야기네. 답은 had pp had 돈이 있었더라면 이렇게요. 두 번째 if I had known that 하고 나왔어요. 그러면 우선 조동사의 과거형부터 깔아놓고 됐죠? 원형보다는 have pp로 가자. 세 번째 if the bus blank on time 주절 would have got 1시간 전에 그곳에 도착했을 텐데 버스가 제때
운행했더라면 had been 맞죠? If you had finished 보고서를 제때 끝냈더라면 you 조동사의 원형이 아니라 과거형을 깔고 a better performance appraisal 보다 나은 업무 평가를 받았을 텐데 이렇게 혼합 가정법 If the manager had taken 어제 비행기를 탔더라면 그녀가 지금쯤 파리에 핵심은 여기 있네요. 지금쯤 파리에 그러니까 would be in Paris가 맞는 거지 would have pp가 아니라 If you had studied English hard 영어를 열심히 공부했더라면 fluently는 유창하게요. 지금쯤 유창하게 영어를 말할 텐데 그러게 뜨끔하죠? 3번 If his car had been repaired 수동태지만 시제는 had pp 괜찮죠? 조동사의 과거형을 깔고 뒤에 now를 보고 지금 갈 텐데 그러네 could go to the airport to pick you up 이렇게 괜찮나요? 가정법 미래 단순 조건문과 가정법 과거를 넘나드는 의미 이 정도로만 생각하세요. 됐죠? 그래서 주절도 걔네들이 다 올 수 있다. 형태는 꼭 외워놔야 돼요. should 원형 내지는 were to 됐죠? If I blank fail, my father will be disappointed. 자, 주절에 조동사가 will로 나왔어요. would가 아니라 will. 조동사가 그냥 나올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단순 조건문 또는 가정법 미래. If I will fail, 말도 안 돼. 답은 should fail이 되겠죠. 내가 실패한다면 아무것도 안 쓰면 안 되나? If I fail, 조건문으로. 괜찮죠? If you should join our gym, 당신이 우리 헬스장에 가입하면 should 더하기 원형이 나왔네. You will get a discount. 할인을 받을 거예요. 혹은 would get도 되겠다. 그렇죠? 근데 would have got은 받았을 텐데 저는 옛날 얘기잖아. 네가 가입하면 받았을 텐데 가입을 했었으면 받았었겠지. 가입하면 3번 If I were to be born again 다시 태어나면 I would be a king 왕이 될 텐데 설마 다시 태어나면 사람 싫어요. 제일 잔인해. 4번 If you blank any assistance 뒤에 보니까 명령문 나오네. 명령문 나오려면 단순 조건문이나 가정법 미래로 가자. 답은 should require 이렇게 쓰면 되겠죠. 괜찮나요? 5번 가정법에서 if를 생략하는 방법이 있다. 접속사를 생략한다고? 그러면 주어동사 두 개가 같이 다닐 수 없다라는 말이겠죠? 그러면 if가 생략되면 주어동사를 망가뜨리면 되지? 그럼 같이 다닐 수 있잖아. 맞죠? 그 망가뜨린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주어동사를 뒤집어 버리면 돼요. 그거를 도치라고 하는 거죠. 잠시 다시 깨끗하게 하고 가정법 과거에서 잘 봐요. if절의 동사가 were일 때에만 if를 생략 가능합니다. 그러면 여기 if를 생략하잖아. 그럼 어떻게 하라고? 주어 동사를 뒤집어 버리면 된다고. 그러면 were하고 I하고 뒤집으면 되죠. 그럼 어떻게 될까? Were I in London? 혹은 if I were in London 이렇게요. 그러면 3번 문제는 어때요? Were the company larger 이렇게 뒤집으면 되지. 괜찮나요? 비동사일 때만 그렇고 가정법 과거 완료는 언제든지 하시면 돼요. 그러면 if를 생략하면 됐죠? 샥 생략을 했다 치고 시뻘겋게 그러면 원래 이거 답이 헤드였잖아? 그러면 쪼개서 had Mr. Kim had money 이렇게
동사를 한 단어만 앞으로 보낸다고요. If I had known 이었는데 if를 생략하고 쪼개면 had I known 이렇게. 3번은 if the bus had been 이었거든. 그럼 if를 생략하면 had the bus been on time 이렇게요. 4번은 if you had finished 에서 if 빼고 잘라서 had you finished 이렇게. 그러면 had 주어 PP 이 모양이 된다는 이야기네. 괜찮나요? 3. 혼합가정법은 볼 필요 없고 4. 가정법 미래.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다가 써볼까? if 주어 should 원형일 때 그러면 should 주어 동사 원형 이렇게 나오겠지? 아니면 if 주어 were to일 때는 워가 앞으로 나오고 주어가 남고 to 붙은 동사 원형이 있겠네? 괜찮나요? 그러면 자 이게 혼합가정법에 쓴 게 아니라 여기다 쓴 거예요. 알죠? 자리가 없어서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원래 should fail 이었잖아. if I should fail. 그러면 if를 should 없애면 어떻게 될까요? should I fail 이렇게 되겠죠? if you should join 이었는데 if를 빼고 돌리면 should you join. 여기는 were I to be. 그쵸? 여기는 should you require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겠지. 그거를 5번에서 본다고요. were I you 에게 의문문도 아닌데 뭐지 이거? 그러면 if I were you 뒤집으면 되죠. if 놓고 이렇게 뒤집으면 가정법 과거네. 정답은 would 이렇게요. 2, 3, 4번 다 같이 접속사인 if가 있어요. 접속사 다음에는 주어, 동사 이렇게 써야 되는 거지. 첫 번째 the manager 그 뒤에 있는 아이 요거를 살펴봐야 되는 건데 이거는 pp인데 그럼 if는 답이 아니겠군. 그쵸? pp가 나오려면 아까 had가 들어가더라고. had 주어 pp. 원래 if the manager had known 이었겠지. 3번 the applicant be 원형이 나왔네. 그럼 혹시 should일까? if the applicant should be given 그래서 should 주어 동사 원형 it 뒤에 낫은 필요 없고 be인 pp가 나왔네. pp가 나오면 앞에 had던데 had it not been for 이렇게요. 잠시만 여기 봅시다. 슝 이거 내일 다시 정리해 드릴 건데 그래서 가정법 과거에서 도치를 시키면 이렇게 워가 앞으로 뒤에는 동사가 없고 had 주어 pp가 남더라. 그 다음에 3인 쏘리 가정법 미래에서 should 원형 그렇죠? were 주어 to 원형까지를 좀 전에 우리가 본 건데 그렇죠? 밑에 내가 두 칸을 더 만들었어요. 왜 그랬냐면 요 부분 초록색 박스를 보시면 if가 만약에 3인칭 단수 주어를 데리고 왔다면 단순 조건문을 만들기 위해서 동사에 s를 붙여야 되겠죠. 이때 요 두 자리를 같이 낸다면 어떨까요? 즉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should 쓰실래요? if 쓰실래요? 라고 물어보는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지. 그러니까는 동사 s가 없는 경우에는 should를 3인칭 단수밖에 출제를 못해요. 그렇죠? s가 붙어 있으면 접속사 주어 동사 되니까 if인 거지. 요거를 비교하자인 거고 그 다음에 여기 had 자리야 if 자리야 이거를 물어볼 텐데 꽤 많은 아이들이
PP 형태와 일반 동사의 과거형이 형태가 같잖아. 그러니까 이게 PP인지 과거형인지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때는 주절을 봐야 된다. 인데 요거만 잘 챙기면 돼요. 괜찮죠? 수일치 민감하지 않으면 앞에 should 써야 할 자리에 if를 쓰고 막 그럴 수 있다고요. 거꾸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되셨나요? 그렇군. 다시 교재로 갑시다. 여섯 번째, if절을 대신하는 표현. 슝. 여기 if 생략 안 하고 다 쓰면 if it were not for 더하기 명사. 명사가 없다 하면. 근데 if절 부사절이니까 주어와 비동사를 묶어서 생략할 수 있음. 그러면 줄이면 if not for 명사. 명사가 없다면 이거 올해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거 if it had not been for 명사, 명사가 없었더라면 옛날 이야기네. 잠시만요. 요 밑에 if it had not been for 명사에서 if를 생략하면 어떻게 될까요? 요 둘이 이렇게 도치가 일어나겠지. had it not been for 그게 여기 있던 거 아니야? had it not been for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바로 쓰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챙길 건 여기 있는 전치사 without 명사, but for 명사, barring 명사. 어차피 이 전치사 자체를 시험에 낼 거예요. 뭐뭐가 없다면 혹은 없었더라면 뒤에는 당연히 가정법처럼 조동사를 깔아놓고 시작을 하겠지. 그렇죠? 7. I wish 더하기 가정법. I wish 다음에 주어 동사 모양을 갖출 수도 있는데 I wish 다음에 나오는 주어 동사의 내용이 현실과 다르지 않나요? 예를 들면 제가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죠. 아, 나도 키가 180 넘었으면 좋겠다. 학생들이 딱 봐도 알지만 아, 선생님 키 180 안 되지 참. 180 안 되는 사람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할 거 아니야. 거꾸로 학생들 중에 나도 토익이 900 넘었으면 좋겠다. 900 안 넘으니까 그 얘기하지. 저는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I wish 다음에 나오는 주어 동사가 현실과 다르다 그랬어. 아까 가정법 처음 만들 때 뭐라 그랬지? 사실은 아닌데 이 말 하기 귀찮고 현실과 달라요.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동사를 한 단계 앞선 모양으로 써주면 돼 그랬죠. I wish 뒤에 오는 주어 동사를 마치 if 뒤에 오는 주어 동사처럼 따박따박 맞춰서 써주면 돼요. 그러면 I wish I had a car 이 글만 보고도 이 사람 차가 없구나. I wish I had been there with you. 너랑 같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같이 안 있었네. 됐죠? 그리고 요거 챙깁시다. I wish I knew. 나도 알았으면 좋겠어. 모른다는 이야기인가요? I wish I could. 나도 할 수 있으면 좋겠어. 못하겠다는 이야기인가요? Part 2. 질문에서 Do you know 블루블루 하나도 모르겠고 Do you know만 들은 것 같아. 근데 답이 갑자기 I wish I knew 100% 답이겠네. 모른다 했잖아. 모른다는 건 무조건 답이에요. 혹은 can you, could you 이렇게 물었어. 근데 I wish I could 그럼 100% 답이겠네. 그렇죠? 짧게 Can you swim? 수영할 줄 알아? I wish I could. 할 줄 알면 좋겠다. 이거 알아놓으면 되게 쓰기 편해요. 수영할 줄 알아? 저 못하거든요. 그럼 너 가만히 있어. 얼마 뻘쭘해. 수영할 줄 알아요? 몰라요. 끝. 할 줄 알면 좋겠어요. 이렇게 I wish I could, I wish I knew 이렇게 알아놓으시면 됩니다. 괜찮죠? 밑에 있는 문제 풀어오시길 바랍니다.
설명 끝.